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200만 명도 얘기 나옵니다만 촛불 현장에 직접 가셔서 좀 민심을 좀 들으셔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갔었습니다. 어떻던가요? 현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네. 그리고 새누리당의 해체 예. 뭐 이런 목소리들이 주류를 이뤘었죠. 예. 그런데 상당히 그 아이들과 함께 나온 젊은 네.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의 의미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예. 갈망하는 그런 함성이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민심은 그런데 그럼 이제 정치권과 또 청와대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강경한 입장인데 어제 상황인데도 별로 변화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보시기에. 글쎄 지금까지는 크게 변화를 느끼지 예. 못하고 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다음 주에 대국민 담화를 해서 예. 너라고는 주죠. 이번 그렇죠. 주에. 이번 예. 주에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예. 그래서 제가 언제 이렇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테니까 예. 대신 국회가 책임 총리를 선정해달라 이제 이런 담화를 하는 방안.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좀 많이 그 화가 풀리실 것 예.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탄핵으로 인해서 예. 대통령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탄핵과 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여야 의원 159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네. 질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그러고 나서 그 모임이 이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데서 박영선 의원님은 어떤 그 역할을 좀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그 159명이 이제 서명을 해서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그리고 여야를 다 얻는 거죠. 4개 정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 공백 최소화 이것에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뭐 물론 방안에 탄핵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광장의 촛불에 100만 이상의 그 민심이 그 분노도 있지만 이 불안한 대한민국의 어떤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좀 국회가 우리가 이렇게 예. 함성을 질러줬으니까 국회에서 좀 알아서 앞으로는 그 과정을 밟아달라라는 그런 뜻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모였는데요. 첫째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요. 국회의장께서 결심을 하셔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밤을 새고 어떤 간담회도 좋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인데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려면 국회 운영위가 열려서 안건 채택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안건을 지금 제출을 했고요. 예. 3당 그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주면 이렇게 해서 본회의 전원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거기서 좀 역할을 좀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가 밤을 새고 머리를 맞대고 뭔가 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각자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그렇죠. 또 각 지역구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00명이 5분 발언씩이라도 이제 다 하게 되면 약 3일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이 3일 동안 그런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견 속에 그래 맞아. 나는 저 국회의원의 이야기가 맞다 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참 좋은 얘기인데 한데 일단 뭐 새누리당은 차치하고 논외로하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도 좀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히 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거칠어지고 있다 멘트가 또 내지는 또 개헌엔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네. 저것이 좀 앞으로 좀 저렇게 거칠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참 좋겠고요. 예. 개헌 문제도 저는 어떤 그 앞으로의 유불리를 떠나서 예. 지금 87년도 체제가 30년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가 바뀌면 헌법도 좀 바꿔야 되고 예.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 너무나 대통령 중심제로 되어 있고 헌법에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고 검찰총장도 임명하도록 돼 예. 있고 모든 권한이 다 집중돼 있거든요.
이러한 권한 집중이 지금 오늘의 이런 최순실 사태를 낳았고 또 그동안에 직선제로 뽑혔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다 집권 말기 4년 차에는 측근 비리로 다 고생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런 지나치게 대통령 집중제에서 온 패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패단인데 지금 개헌 추진을 지금 상황에서는 박 의원께서는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지 또 불가능할지 여부는 국민들이 결정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개헌은 궁극적으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국민들의 상당수가 지금 60% 이상이 지금의 체제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치 상황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상황으로 어렵다는 것이 저는 유불리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분은 헌법이 무슨 죄냐, 사람이 잘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제도와 사람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주당 내에 비문 또 비문 계열하고 또 국민의당 또 내지는 또 새누리당에서 좀 나오신 분들 비박계 이렇게 해서 좀 제3당으로 해서 개헌을 추진하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 좀 세트를 짜는 방안들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어떤 국민적 욕구, 양극단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국민적 욕구는 이미 2014년 세월호 이후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저러한 그 안전한 대한민국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런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지금 벌써 오랜 세월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라는 쪽으로 이제 그 일부 이제 그것이 이제 나타난 현상이었는데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강하게 바라고 계시다면 그런 일도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다 보고 있다는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행동을 한다. 뭐 이렇게 뜻을 모은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도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정치라는 것은 각자 이제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세력으로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이런 어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재벌 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을 저는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검찰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을 원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함께 모이는 그런 어떤 세력이 형성된다면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들은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